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9월 1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세, 공급 대책 나오면 꺾이려나. 투자자 완전 죽이려고 합니다. 대출 꺾였죠. 근데 공급 대책 나오면 이것이 집값 꺾는 정책이든가요? 뉴스에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집값 상승세 뭐래도 안 꺾여. 결국 공급 대책을 내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에서 어마무시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올 초에 매도 물량 4만 개이던 것이 지금 매도 물량 7만 개예요. 그 말인즉슨 서울에 개인들이 3만 개나 공급을 만들어냈어요. 공급 대책 안 내놔도 되겠다. 그만 270만 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대출 목금융까지 차올려서 대출 조이기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무시무시하죠. 규대책 하나씩 내놓는 것보다 사실 돈줄을 조이는 게 더 크거든요. 어마무시합니다. 9월 20일경에 20일이 좀 지나고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다음 주에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민간과 정부가 더불어서 많은 공급을 이뤄낼 것 같네요. 자, 매도 물량 살펴보시면 오늘은 증가하는 날인데 오늘 감소했어요. 오늘은 감소했습니다. 전세 물량, 월세 물량 마찬가지 토요일은 원래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날인데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턴에는 분위기는 여전하죠.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부분. 미분양 물량이요 11,180개. 간혹 뉴스에 전국 미분양 물량이 집계되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최고 대비 이마이 줄었다. 대구에 지난 7월 5개월 최고점 2월달 기준으로 5개월 사이에 물량이 2,800개? 네, 2,800개나 줄었다. 대단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거 전세로 전환하면서 한 700개 물량 날아갔고요. 그 다음 분양 취소되면서 950개 날아갔어요. 1,650개가 미분양 팔려서 날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1,100개 정도는 팔려서 나갔겠죠. 예. 어디 좀 많이 파는 데 있잖아요. 이 바이럴 마케팅 잘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분양권 매도 물량 지난주 3,716에서 3,795. 전년 같은 날 대비해보면 한 10% 정도 늘어나 있는데요. 어마무시하게 입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매도 물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전주도에 80개 증가로 보이지만 이천동 요거 대략 한 20개 정도 생각하면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물량이 증가했어요. 달서구만 한번 볼게요. 감삼동 132에서 141. 그리고 볼리동 227에서 234. 송현동 165에서 17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물론 줄어드는 데도 있죠. 근데 이 전체 숫자가 늘어났다는 말은 동네별로 늘어나는 곳들이 더 많다라는 거겠죠. 요거 몇 초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몇 초 이야기하자는데 조사는 이거 한 15분 20분 동안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했는데 참 시간 금방 지나가네요. 대구 매수심리 16.15 전주 대비 살짝 꺾였고요. 아파트 거래량 90건 이번 주 하루하루 계속 양호한 거래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표 한 번씩 들고 나오는 건데 기억나시나요? 서서히 특례빨이 닿으면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웬걸 3%의 주담대도 나왔죠. 플러스 50년 주담대도 나왔죠.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 사격을 실컷 해준 이유는 왜? 조금 띄워서 공급하고 싶어서 제가 요 6월달쯤 되면은 이제 다 끝날 것이다. 요걸 한 2월달 3월달쯤에 특례가 나올 무렵에 특례가 나오던 그 무렵에 요 시뮬레이션에서 쭉 나타냈는데요. 한 이쯤 되면 6월달쯤 되면 이제 끝날 것이다. 7월달부터 거래 1,700에서 1,400 정도로 이렇게 거래 절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살펴봤었는데 그것이 질질 끌다가 9월달까지 왔습니다. 이 9월달까지 거래량 더 좋을 거예요. 8월의 거래량보다 9월의 거래량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거래량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성구 거래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줄어든다면은 감당할 수 있겠나? 최소한 팔려면 한 2년은 바라보고 샀을 건데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예, 주간 거래량 지난주 587, 이번 주 543. 저는 450을 예측하고 바라봤는데 마지막에 대출 내걸라고 막 서로 줄 서서 안 달랐습니다. 네. 5억 빌리면 이자만 지금 250이죠. 한 30년 기준으로 빌려도 원금도 한 100몇십 갚고 나면은 그거
이거 얼마나 갚아야 되죠? 제법 많이 갚아야 되는 걸로 보이던데요. 이번 주 거래량 아무튼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줬다. 더 양호해질 것이다. 지금 이 추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의 1.5배 정도 수준. 거의 9월의 거래량은 정말 풀로 때리면, 근데 이 배수로 안 되고요. 더하기 하는 숫자를 하는 정도라서 정말 한 2,500건 그 이상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가격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여기 보이시죠? 요거 오늘은 아파트 투미 요거 시스템을 약간 개선했습니다. 이제 제가 모니터를 한 개 더 사서 좀 이렇게 이제 모니터 이제 3개로 이제 하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네요. 이제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고점 대비 70%, 화산살래 20%, 가장 높은 자리를 수성구 범어동이 차지하지 못했더라. 상당 부분에 많이 없죠. 그런데 앞으로는 요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6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끊긴다면 수성구도 좀 인기 있는 지역은 확연히 막 9억대 이상대에서 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오래된 곳들은 또 가격이 뭐 지산, 뭐 시지 뭐 이런 것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당 기간은 6억 이상 아파트에 수성구 지역이 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내줘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센트럴 팰리스 30% 정도 하락해 있고요. 고점 대비 수성 월드 메리디안 고점 대비 20%, 복현자이 2020년식 아파트 5억 6천. 자, 최신축의 가격 5억 6천입니다. 대구 센트럴자이 5억 4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이번 하락과 반등장을 통해서 보니까 센 동네가 있구나. 근데 얘가 제 생각에는 무작정 무한정 세지는 못할 거예요. 다른 애들이 또 가격 낮은 애들이 어느 정도 옆에 동네들도 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침되어서 올라와 줘야지 얘도 날아갈 수 있지. 자기 혼자 5억 4천 갔으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괜찮은 아파트 맞아 인정하고 누가 나타나서 또 6억 4천 사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옆에 가격이 훨씬 더 메리트 있어 보이거든요. 같이 떨어졌을 때는 예전에 명성이 있던 아파트들이 여전히 또 잘 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올라가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대형평형 유라 이 세계 육상 선수촌 1단지 24% 정도 빠졌고, 동대구 비스타동원 요런 것들이 신고가 나오죠. 요런 것들이 신고가 나옵니다. 왜? 또 팔아무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버려놓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공급을 하더라도 멸시를 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지역은 가격이 또 튀어오를지도 모르죠. 근데 멸실 없이 이미 부지 다 확보해 놓은 그런 곳에 건물만 지으면 되는 이런 상황. 멸실로 인해서 이주 세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전월세 월세 대혼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전세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를 다시 밀어 올리는 이 현상을 기대하는 시도도 있을 거예요. 대구는 그게 힘들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건축비가 오르고 뭐 이거하고 똑같은 대파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강력하게 밀어 올리기에는 좀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도 민간 공급 어마무시합니다. 대구도 민간에서 이미 시장에서 3만 개 이상의 거의 4만 개에 가까운 3만 5천 4만 뭐 이 정도 될 정도로 매도 물량이 나와 있어요. 건설사 정부 나서서 공급 안 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공급한다. 지금 시장은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자, 나머지 힐스테이트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동 고점 대비 35% 빠져 있어요. 물론 직거래입니다. 이렇게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여기가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한 번쯤 지난 이력들을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되겠네요. 1편의 세상 두리역 30평은 4억 8천. 거의 고점까지 왔지만 이 고점이 내가 원하는 고점이었던가, 분양권 상태일 때나 이럴 때의 가격들 한번 회상해 보면 되겠네요. 두산동 수성화성파크 드림 4억 8천, 고점 대비 20% 정도. 진천 AK 그랑폴리스 고점 대비 20% 정도. 그럼 이 고점이 맞나? 이력들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옆에 차트 흐름도 이렇게 보시면 3억 8천까지 갔던 것이 자 4억 8천까지 올라왔어? 3억 8천까지 갔던 것이 여기 완전 저점은 또 보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직거래였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 초 1월달, 작년 12월달 굉장히 많이 빠진 거래들의 상당수는 또 직거래였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1월달에 잡은 사람 정말 잘 잡았네. 물론 정말 잘 잡은 케이스 있어요.
12월, 1월 달 굉장한 저점에 잡은 사람들,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못 잡아서 이 부동산은 역시 우상향인데 또 이렇게 레파토리를 펼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상당수가 직거래였다. 그런 부분도 한 번씩 과거의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반등 반등도 나타난 지역도 있긴 하는 것 같네요. 캐슬 골드파크 1단지 1층인데요. 가격이 고점 대비 뭔가요 이거? 44%. 요런 거 사면 근데 캐슬 골드파크가 가격이 이게 8억 4천까지 갔었던가요? 9평이 8억 4천까지 갔었던가요? 아무튼 1층 보통 40% 정도 되는데 얘는 44%다. 그러면 근래 들어서 괜찮게 샀네. 그러면 이거 남산 2편의 세상 누구는 괜찮게 샀네 이야기하고 또 괜찮게 잘 팔았대. 제가 봤을 때는 잘 팔았대. 요런 느낌으로 봅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36%. 2편의 세상 두리역은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고요. 이안 동대구 아직까지 30% 이상 빠져 있습니다. 4억 6천, 4억 중반대 계속 형성하는데 이 가격대가 야금 오르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10% 이상 정도 올라줬습니다. 보산역 화성 파크드림 CG도 이제 수성구 6억 이상 거래가 좀 신고가 뜸하게 되면 이제 가격대가 이쪽으로 내려와 버릴 겁니다. 이제 3, 4억대 이런 쪽 수성구 맞나? 올해 1월달 작년 거래 안 될 때 거래 막 2건, 3건, 4건, 빵건 이렇게 거래되는 날들이 많았어요. 일평균 거래량이 한 1000억 건 됐으려나? 괜히 수성구에 묶여가지고 CG 이런 지역들 좀 손해 좀 많이 봤죠. 오를 때는 같이 묻어서 수성구로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내릴 때 되거나 아니면 규제 받을 때 되니까 우리까지 왜 이러노 이런 분위기였죠. 네. 가격대 3, 4억대 가격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타운은 거의 40% 정도 빠지고요. 수목원 서안이다음 28%, 죽곡삼정 26%, 서안화성 23%. 요거 신축은 요 하락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우리 뜬금없이 신고가 확인해 보니까 대형 평형. 자, 30% 정도 빠진 영남 네오빌. 진천 AK 그랑폴리스 얘 뭔가요? 얘 3억 8천. 요 거래는 아마 공백들이 조금 있었을래나? 이 가격 이건 조금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지구 가격 3억 8천. 고점 대비 많이 올라왔지만 얘 정말 못 올라봤죠. 21년 입주. 가장 좋았던 시절에 입주하면서 그러니까 2년 후를 알 수가 없더라. 21년도에 입주할 때만 해도 저런 동네도 호가가 기본 5억 이상씩은 갔을 거예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시장 분위기인데 올해 1월달 샀다? 내년 1월달? 또 그 후년 1월달? 네. 월성 내면 고점 대비 38% 빠져 있어요. 60이라는 숫자. 암산 빨리 되시나요? 20%. 성강 우방타운 고점 대비 40% 빠졌어요. 고점 대비 40%. 이런 것들이 제법 섞여 있습니다. 30%, 38%, 24%, 25%. 요 아이파크 많이 올라왔죠. 몇 개 지역, 몇 개 대단한 아파트들만 고점 대비 회복률이 굉장히 높지 아닌 곳들도 더 많더라. 롯데캐슬, 오페라, 침산동 요 살기 좋은 동네예요. 네. 가격 보죠. 4억 8천까지 갔던 것이 3억 2천. 고점 대비 32.5% 빠져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26% 정도는 빠진 게 맞는 것 같다. 28% 정도 빠진 게 맞는 것 같다. 요거 3억 2천이거든요. 동구 신천동에 벽산 이 솔레스 힐 보시면 이 가격도 40평, 39평 뭐 그 정도 되잖아요. 평당 1000만원 안 되고 고점 대비 30%씩 빠지는 거 수특합니다 여전히. 지금 정말 상승장이 맞나? 자, 가격 하단으로 쭉 내려와서도 30% 이상 빠지는 거래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매매 이력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 훑어볼 수 있네요. 네. 매매 가격은 요 정도까지 살펴보고요. 건당 거래대금. 자, 요거 이제, 얘가 절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 9월달까지는 버텨주다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좀 생각은 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 2,400건, 2,500건까지도 9월달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공급 대책이 나오고 금리가 내려주고 이 여러 가지 박자가 좀 잘 맞아줘야 되는데 정부는 늘 서두릅니다. 특례가 39.6조가 다 소진되기가 무섭게 바로 공급 대책을 위한 부양책을 또 내놓으려고 하죠. 요거 타이밍이 정말 금리 한번 기준금리 한번 하락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은 기가 막힐 텐데요. 정부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합니다. 일단 무조건 빨리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간밤에 그 미국채 10년물이 4.3%를 돌파하고 나스닥이 1.8% 정도 선물이 빠졌던가요? 네. 이 국채 금리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문득 생각나는 게 그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이 채권을 무진장 찍어가지고 막 발행을 했는데도 채권 가격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채권 가격이 안 빠졌나요? 중국이 채권 나오는 족족 사줬죠. 지금은 엄청난 채권을 보유하면서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되어버렸죠. 하나의 무기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주식시장 별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별로 빠지지 않아요. 주식이 나오는 족족 누가 사나요? 해외 투자자들이 특히 우리나라 막 사학개미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겁나게 환전해가지고 이 미국 주식 겁나게 사죠. 좀 떨어질 법도 한데 분위기가 이렇게 좋나? 누구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공황 직전에 그 당시만 해도 마치 지금의 미국처럼 분위기 좋아가지고 공장 증설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이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거래량 감소.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 전에부터 징후들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죠. 그 전부터 징후들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4,000건대 이걸 6,500건대의 거래량이 4,000건대로 줄어들고 4,000건대의 거래량이 대구의 빙하기라고 하는 2,000건까지 내려왔는데도 2021년도에 막차 타라고 지금이 마지막 찬스라고 얼마나 그랬던가요? 이때 당시에 과거의 글들을 찾아보면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참다 야 분위기가 이런데 안 되겠다. 이때부터 오늘 너무 길어지네요. 네, 아무튼 거래량이 갑자기 지금 9월까지는 회색선 9월은 오히려 더 좋아. 그러면서 10월달 알 수 없거든요. 팔고 사야 되는데 팔고 사라고 새로 사라고 분양 새로 받으라고 청약 경쟁률 요즘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막 2중, 3중으로 지원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남편, 아내 다 따로 막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경쟁률 굉장히 높고 분위기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뒷부분 좀 줄일게요. 분양권 13건 중에 신고가 1건 있었고요. 분양권 아까 매물 쌓이는 거 보셨죠? 분양권 거래량 대단해요 라고 또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거래량 대단해요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물은 쌓여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래량 대단해요. 날마다 거래량 대단해요 라고 말하지만 이 대단해요 거래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물이 쌓여가고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안 그랬어요. 매물이 살벌하게 줄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줄어들었어요. 빈집이 없었어요. 전세 거래량 60건대 거래량 꾸준히 나오면서 지난달 계속 50건대 거래량 많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가을 들어서 전세 거래량은 다시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요. 전세 비중은 역대 최저치를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안 좋아졌나요?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세에 대한 비선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3억 미만 비중, 4억 이상 거래량, 월세 거래량. 자, 나머지 뒷부분에 그거 잠깐만 볼까요? 네, 여기 준비해놓은 분양권 가격도 한번 보시면은 좀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은 남산동. 왜 남산동이 왜 같이 잘 나가지? 뭔가 막 엮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창동 고점 대비 35%? 이 최고 가격 7억까지 갔던 거 4억 5천입니다. 물론 층수가 너무 낮아져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양권 네, 서대구 지역 4억 초반대 요거 아니고 와, 서대구 센트럴 자리가 5억 2천? 시내보다 더 비싸요? 서대구가? 수창동보다? 네, 막 6억대에 나오는데 과연 새로 분양하는 곳들의 분양 가격은 얼마나 될 것인가? 더 많은 빚을 줄이라는 정책을 내면서 분양을 하면 그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다 빚내서 사는 거잖아요. 그 빚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부는 세금 많이 걷어서 일단은 성공했다. 건설사 돈 많이 벌었죠. 그 관련 업종들 다들 돈 많이 벌었죠. 은행 난리 났죠. 은행 대박 났죠. 가게 집값 오르락 내리락 조울증 걸릴 정도의 그런 심리 상태를 만들어 두고 남은 건 빚밖에 없더라. 남은 건 빚과 집이더라. 여기 어느 틈새를 비집고 뭐 아파트 무슨 고 있었는데 비집고. 네, 시청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